여러분, 중국 리오프닝이라 수출 대사라 난다. 그런데 제가 제목에 물음표가 뒤에 붙어 있죠. 수출 대사라 난다 뒤에다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리오프닝,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 전망치도 점점 다 올립니다. 점점. 심지어 말입니다. IMF 같은 경우는요, 성장률 전망치를 무려 0.8%포인트나 높였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말입니다. 4.4% 성장할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5.2%까지 0.8%포인트나 올린 수치예요. 와우, 대단하죠. 중국이 그동안 통제하다가 이게 시장을 여니까 모두가 다 활기를 찾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중국에서 이게 리오프닝에 대비해 가면서 중국 공장들의 이 공장을 열기도 시작합니다. 위니아전자 있죠. 위니아전자. 아마 김치 냉장고 하면 위니아 이렇게 생각이 들죠. 게다가 대형 에어컨 이라면 위니아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중국의 텐진 공장을 2년 만에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재가동하려고 합니다. 2년 만에. 중국의 텐진 공장을 2년 만에 재가동. 이러면 여러분, 이게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효성 TNC라고 있습니다. 스판텍스 이게 만드는 공장입니다. 여기는요 아예 공장을 확장을 했어요. 중국의 닝샤 공장을 1,600억 원을 더 들여서 생산 라인을 증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상황이 좋아질 거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기에다가 한국 타이어 공장도요, 지금 중국 공장의 어떤 가동률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것인가 진짜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실제 조짐도 이렇게 일어나기도 있습니다. 이게 IMF가 4.4에서 5.2까지 올린 것을 보면 실제로 좋아진다 이런 징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재고가 확 줄었습니다. 지난해 2분기까지만 해도 재고 일수가 10주 이상 걸렸거든요. 지금은 6주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재고가 준다는 것은. 실제로 말입니다. 스마트폰 소비 심리가 지금 중국에서는 살아났고요. 그 바람에 재고 소진 속도도 굉장히 빨라진다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철강업계도 이제 중국이 좀 좋아지니까 나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이게 열연 기준으로 열연 기준으로 보면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에서 3.8% 올라갔고요. 미국에서는 9.8%, 유럽에서는 7.8%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올라간다는 뜻은 수요가 많아졌다는 뜻이잖아요. 수요가 많아지니까 중국의 상황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에도 좋아질까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겠죠. 나아지겠죠. 나아질 겁니다. 이게 이전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거예요. 리오프닝을 했으니까, 경제활동 재개를 했으니까 나아지겠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성급하게 나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 1월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수출이 마이너스 31.4%예요. 뭐 아세안도 줄어들고 미국도 줄어들고 일본도 줄어들고 수출이 다 줄어드는 것은 있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이 특별하게 더 많이 줄어들잖아요. 31.4%가 줄어드니까 이게 맞죠?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 한국의 수출이 깨나는 거 맞죠?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따라와서 이제 한국을 능가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다른 하나는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아. 예, 그래서 경제가 점점 나빠질 거야. 지금은 보복 소비 때문에 소비가 좀 일어나지만 결국은 쓸 돈이 없어서 소비가 위축될 거야. 그러면서 전 세계 경제가 전부 다 침체의 늪으로 빠질 수도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야, 이게 본격적으로 수출이 잘 돼서 대한민국 수출이 살아날 거냐, 여기에 대한 의심의 어떤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한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현실입니다. 나아지지만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수익률이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대중 무역 수지를 보면 말입니다. 올 1월에 39억 7천만 달러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 예, 역대 최대예요. 작년 3월에 30억 2천만 달러 흑자를 냈거든요. 그런데 올 1월에는 39억 7천만 달러 적자를 냈습니다. 게다가 적자 기조가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적자 기조예요. 9월만 빼고요. 9월 6억 8,700만 달러만 빼고 계속 적자 기조고요. 더 심각한 것은 1월의 적자 규모가 워낙 크다는 거예요. 10월에는 6억 1천만 달러였는데 지금 몇 배입니까? 예, 6배가 넘잖아요. 그죠? 6배가 넘는 39억 7천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예,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재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입하는 게 더 많아지는, 우리가 수출하는 것보다가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을까, 그런 예측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어떤 리오프닝이 물론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물론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 나쁜 것은요, 오히려 무역 역조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들도 있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우리 전체에 좀 영향을 미치기는 미칠 거예요. 당장 말입니다. 철강이나 또 가전이나 반도체나 혹은 석유화학이나 뭐 이런 데는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정유업체까지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시장을 좀 똑바로 볼 필요는 있다. 이게 무역 역조가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한 번쯤 기억은 해두고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세선을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리오프닝이라는 데 대해서 모든 언론사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는데요. 과연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올란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나봐야지 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재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우리는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면서 수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보복 소비로 끝날지, 그렇지 않고 우리 수출에 큰 힘이 될지 한 번 더 지켜보는 거 굉장히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중국의 어떤 비중이 크게 이렇게 몰려있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수출 다각화라고 이야기하나요? 시장 다각화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저는 그 다각화가 좀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대로 계속 가면 참 충격적인 상황이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 사드 보복 같은 그보다 더한 보복도 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거든요. 중국이 원래 그렇습니다. 중국은 대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마음 씀씀이는 보면 좁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저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